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 지난 태무진 투덕한 북콘서트가 생각보다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놀랐는데요. 원래 이렇게 모바일, 인터넷 이런 데서 이렇게 와글와글한 게 오프라인으로 옮겨지면 숫자가 엄청 줄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보다 굉장히 썰렁한데 어쨌든 벙커원 1층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오신 분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를 직접 보니까 이것은 비주얼 깡패 방송 아니냐 이런 성토가 있었어요. 저는요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그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평소에 본인께서 필동님의 외모가 샤프한 건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신의를 잃었어요. 나도 믿을 뻔했는데. 시끄럽고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따로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대표님, 네? 그 자신보다는 타인의 평가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박근혜 뽑을 때 박근혜는 좋은 사람이지. 박근혜 절세 미녀잖아. 절세 미녀지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 우리 콘서트에 나와주신 분들이 하나같이 뭐 비주얼 깡패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실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길거리에서 살자는 거지.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 저번 방송 때 얘기했잖아. 더러워.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봐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이분들도 알고 있었어. 그런 사람일 거라고 갔는데 대표님이 성격이 평소에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맨날 아프고 전화하면 병원에 있다 그러고 그러는 아니, 거예요. 사람이 어른이 됐으면은요 네. 남이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이제 필터로 걸러들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겸허하게 들어야지. 이게 일단 한 4분의 3 이상은 쳐내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나친 겸손은 오만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래도 평소에 맨날 오만하잖아. 아니 웃긴 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뒤풀이를 했잖아요. 네. 얼굴을 조금씩 알잖아요. 그때 그분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썼을 텐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럼 트위터에다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 그냥 참 직접 뵈니까 되게 좋다. 괜찮으시더라. 네, 좋으시더라. 아니, 이렇게. 굳이 트위터에 접속을 해서 굳이 왜냐하면 이게 외모가 트위터는 주제가 맨날 아닌 접속해 방송인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외모가 주제가 아닌 방송인데 굳이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다 뿐 그걸 가지고 지금 시호님도 그렇고 말이죠. 대표님도 그렇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사람이 시니컬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두 분이 평소에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홍 작가님은 그 분께서 이 말씀 해주신 분께서 홍 작가님 외모가 샤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다고. 대답하셨어요. 와 양심도 없다 진짜. 그리고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사오님. 진짜. 예, 마사오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우리 품앗이를 해줘야 되잖아. 네. 그런데 우리 녹음 일정하고 방송 일정 때문에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전주 토요일이 되는 거죠. 토요일 날 행사 소개를 저희가 못 해드리게 됐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요시자와 아키오. 이분은 또 누구예요? 이분이 또. 예, 이분이 유명하신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시자와 아키호 내한 행사를 어떻게 다들 다 알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쉽다. 둘 다 미소를 짓고 다 알아? 저희 취향은 아닌 걸로. 취향과 상관없이 다 아는군요. 아니 전 몰랐어요. 몰랐는데 필도가 요시자와 아키호 어떻게 그 방송 일정이 어떻게 되니 홍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길래 요시자와 아키호라고 치고 제가 사진 얼굴 뭐 이런 걸 확인했어요. 네. 아는 분이든가요? 아니요. 모르는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마사오님은 그러면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다음에 또 있으신가? 예, 또 있대요. 또 그러면 있다고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걸로. 네네. 그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마사오님이 평소에 스마트한 걸 알고 있었지만 늘 종종 까먹는데 다시금 발견해서 신기했어요. 맞아. 그죠. 모르진 않는데 늘 까먹거든요. 근데 신기했어요. 다시 발견해서. 마사오님은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업신여기게 하는 마성이 있어. 맞아요. 대표님 그걸 마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마성이 마성이긴 해요. 어떤 사람조차도 자기를 잠깐 얘기하면 타인이 자기를 업신여기게 하는 그걸 즐기셔. 그런 마성이 있어요. 마성이라면 마성이고 그럼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대인배인데 마성의 임산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자가 부인할 때 부자가 아닙니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대장부 할 때 네, 부자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소개 멘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뭐냐, 변절의 꽃, 변절의 모란봉, 홍준표의 다이아몬드가 그리 좋더냐. 인터넷 닉네임 리버럴, 본명 최혜범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리버럴님이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본인도 모르셨을걸요. 예, 본인도 몰랐고 저희도 몰랐고 그래서 지금 녹음하는 자리에 원래 나와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본격적인 정치인이 전에도 정치인이셨지만 자주 되시다 보니까 기자들과의 스케줄, 그다음에 방송 스케줄, TV 출연 스케줄 같은 게 잡혀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거의 뭐 자유한국당 당사에 묶여있는 몸이고. 우리 필동님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샤프하단 말을 믿지. 이게 지금 버럴님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네. 그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는 사람이. 그럼요. 그니까 팟캐스트. 고가 팟캐스트. 내가 그 단어를 안 나가냐?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저도 깜빡 속았지 뭐예요. 그럼. 제가 버럴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만. 대표님 말이 맞는 걸로. 그쵸. 예. 하지만 뭐 리버럴님은 저희 방송 안 들으실 거니까요. 그럼요. 자, 리버럴님. 그렇지만 버럴님이 이제 자꾸 안 나오면 네.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결국 변절자가 된다. 뜨더니 친구들을 몰라본다. 그렇구나. 전화도 안 리버럴님. 받고. 해범이 형 죽었어. 꽃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갔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못 나오신다고 해갖고 왜 다큐멘터리 보면 고래 같은 거 몸에 칩 달아놓고 방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래는 지금 이제 바닷속에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줄 알지만 사실은 다큐멘터리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 리벌님 뭐 전자발찌 달았어? 끊임없이 우리 지금 이제 기사 검색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대어가 돼서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어요. 대어가 되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호님 대어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정말? 예, 드라마틱한 추락을 통해서 안 돼. 다시 야인이 된 후 사회면에서 뵙는 건 안 돼요. 정치면에서만 뵙는 걸로. 뭐야 전자발찌? 지난주인가요? 그 우리 리버럴님하고 술 한잔 했었잖아요. 네. 예, 지난주에 술을 한잔 하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재미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오프 더 레코드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사정을 좀 말씀을 뭐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내지는 폭로를 그냥 버럴님 쿠사리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버럴님이 잔소리만 듣고 잔소리만 듣고 갔어. 이렇게 좀 하세요. 이러면서. 사람이 인생에 기회가 3번이라는데 형님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네. 자 이거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듣다가 얼굴이 약간 리무룩해져서 갔어요. 왜냐면 이게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럼요. 이제 남은 인생은 없어? 없다. 없어. 여러분 변절을 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남 얘기몰에서 네. 티스템 네. 감사 세일을 하신다. 근데 하필 또 왜 여름이냐? 네. 여름에 아무래도 이게 쓰시는 분들이 샴푸나 이런 거 많으시니까 여름에 하는 게 좋지 많이 않을까. 쓰게 되니까. 그렇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세일을 하는데 음. 요즘 이제 잘 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파격적인 세일. 단품으로 사시면 20%씩. 저희 샴푸랑 에센스 있으니까 각각 네. 20%. 그리고 그 세트로 네. 세트를 사시면 25%인데 이 25%의 가격이면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 거의 에센스 가격에 샴푸가 들어가는 샴푸가 정도죠. 들어가는 클렌저가 들어가는 음. 거의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기간은 좀 짧지만 네. 이 여름에 좀 이거 쓰시는 분 예전에 쓰셨던 분들 사셨던 분들도 다 써가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요참에 많이 쟁여놓으시라. 생각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번 기회에. 네, 굉장히 파격적인 게 아날람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아날람에서만 맞아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여름 한정 세일입니다. 구경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 남얘기몰 namyegi.com입니다. 아, 그게 아쉽다. 옛날에 시골 장터에서 네. 음악 틀어놓고 이제 엿도 파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게 챙챙거리는 가위 있잖아. 네. 사각가위. 어, 이런 거 옆에서 이렇게 쿵쿵쿵 울리면서 챙챙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왜요? 아니, 왜냐하면 싸다고 보통 주장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대표님 편집해 주시고요. 사실 이 세일폭은 네, 티스템 대표님이 워낙 통이 크셔서 그건 그래. 과감하게 뭘 말씀하셔서 맞아. 안 된다. 그만큼은 아니다. 내가 그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뭐 거의 고마우니까 하나 그냥 가져가게 뭐 이런 분위기로 갈 뻔했다라는. 더 이상 그 단계에서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원흉 같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많이 구경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갑갑하다면 갑갑하고 그런 사연이에요. 근데 우리 오랜만에 사연 왔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분은 여자 사람님인데요. 33년 만에 사연이란 걸 처음 써보고요. 33년 동안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 여자입니다. 늘 다양한 시선과 시각,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세 분의 말씀을 꼭꼭 듣고자 하니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꼭꼭 방송을 통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안 자르고 아, 이런 멘트를 굳이 잘라야 되나요? 이런 멘트 굳이 필요 없는데 진행상에 그러게요. 특징 그 관계없는 거를 아니, 저희가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 외모적으로는 뭐 비주얼 깡패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획일적이다. 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약간의 죄송한 마음이 또 괜히 생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호님. 근데 홍 작가님이 저 말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비주얼 깡패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번에 그 얼굴로 후드려서 팰 것 같잖아. 티스템이랑 네. 여러 가지가 좀 판매가 많이 되면 대표님들한테 십시일반 걷어서 홍 작가님 앞팀 뒤팀 해달라고 아니, 파괴적인 메이크업을 머리가 문제가 아니야. 머리 지금 됐어 머리는. 아니 전 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주얼 깡패 정도에 만족하고요. 쌍꺼풀 해주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우리 비주얼 독재까지 가고 쌍수하고 그러면 안 앞팀 돼. 뒤팀 해달라고 할게 내가.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 돌려볼게. 아, 저는 저의 외꺼풀을 사랑합니다. 어디 왜 남의 몽골리안 꺼풀을 진짜 비주얼 깡패 만들어줄게. 깡패로 만들어줄게. 내 깡패. 크게 해줘 크게. 절개를 꼭 해서 크게 진하게. 눈썹 근처까지 꺼풀이 돼 있게. 청취자 여러분, 제가 절대 이 양반 앞에서는 실신을 하거나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대표님이랑 만날 때 음료수 조심해서 마셔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눈 떠보면 내가 무슨 스플라이스 뭐 이런 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33해를 살아가는 동안 남자 하나 사귀지 못했느냐. 기함하시면서 분명 먼저 짐작하실 제 외모의 수준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나쁘끄럽지만 살아오는 동안 내내 예쁘다는 말 왕왕 들었습니다. 키 167에 몸무게 51. 우와. 말랐어요. 몸매 예뻐요. 건강하고 무슨 소리지? 적당한 봤어? 나도 모르게 이입해버렸어. 건강하고 적당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뚱이랍니다. 부러워서. 예. 절대 외모 때문에 목소리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이런 민망함을 무릅씁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라고 하면 외모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니까요. 이분은 초중고 대학 내내 남녀 공학이었어요. 그리고 늘 남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다가오는 남자들도 많았다 그래요. 이분은 이 정도면은 남자친구 있어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지. 남자들한테 좋아한다, 사귀자, 결혼하자라는까지 고백도 수차례 받아왔지만 이렇게 점프가 심해. 그런 남자들 가끔 있어요. 가끔 아유, 있어요 진짜. 이게 어릴수록 그래요. 오히려. 하긴 이게 수루가 바로.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남친을 사귄 적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애가 다 있겠냐 하시겠지만 30까지는 남자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사귀는 것에 크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분 우리 예전 사연 주시던 사마천님? 사마천님처럼 약간 그렇게. 이런 분들이 적지만 있어요. 근데 또 이분도 꽤 그러신가 미모가. 봐요. 사실 20대 3년여를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짝사랑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비슷하다는 걸 알았지만 사귀고 싶진 않았다 그래요. 신기하다 이거는. 오랜만에 마음이 동한 남자와 썸을 두어 달 타기도 했지만 숨겨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 그래요. 주위 친구들이 대체 왜 그러냐? 혹시 설마 여자를 좋아하는 거냐? 나?
님 자제염. 본인들이 더 답답해할 정도로 닭달 아닌 닭달을 하며 연애를 종용하는 탓에 소개팅도 몇 번 해봤대요. 전부 잘 안 됐고요. 조금 과장해서 철벽녀란 소리를 이름만큼이나 많이 불리며 살아온 인생이라고 합니다. 30 이후에는 관심과 호감이 가는 분이 종종 있었지만 역시 인연이 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드디어 33해 만에 조금 진지하게 좋아하는, 조금이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론 마음이 요동치는 남자분이 생기셨다 그래요. 사연자가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불현듯 여태까지 고민해 본 적 없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33년차 모태솔로인 저,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남자들과 데이트라고 부를 법한 것들 무수히 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사귀지 않았고 사귀기 전에 할 생각은 지금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뽀뽀, 키스, 그리고 관계, 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모태솔로인 거 전혀 모릅니다. 상상조차 안 해봤을 거예요. 20대 후반 이후에 알게 된 제 주위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모쏠이란 걸 모릅니다. 멀쩡한 여자가 연애를 안 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나이를 먹고 나니 괜한 편견을 만들까 싶어 따로 밝히지 않았고요. 그저 연애를 오래 쉬고 있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그와 가까워지게 되면 분명 하게 될 텐데. 이분 이런 상상은 보통 어린 남자애들이 하는 건데 김치국 먹으면서 걔랑 하면 어떡하지? 사귀면 할 건데 어디서 할까? 이러면서 분명 서투를 텐데. 그래요. 섹스까지는 제가요 처음이라고 밝힐 용기 있습니다. 근데요 연애, 키스 처음이라고, 당신이 처음이라고 밝힐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날람 저희 세 분은 어떤지, 33세 모태솔로인 여자, 모든 게 처음이라는 여자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요 질문을 하셨고요. 네. 좋아하는 분께 사실 난 모든 게 당신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밝히지 않고 키스를 잘못하는 여자로 시작하는 편이 나을까요? 이런 질문. 그저 연애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 그 때를 기다리다 보니 그때가 33살에 찾아온 것뿐인데 모태솔로라는 벽 앞에 저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안 당당하실 건 없죠 뭐. 평소에 연애 에너지가 좀 없는 사람들 있죠. 반쯤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미리 깨달은 상태인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제 주변은 아니고 건너 아는 남자 사람 중에 무지막지한 꽃미남이 있거든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연예계에서 콜도 여러 번 왔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겠다도 에너지잖아요, 대표님. 연예인이 되겠다. 이 사람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외모로 관심받고 사랑받는 것 자체에 심드렁한 캐릭터였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아요. 드물긴 하지만 이런 인간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형도 당연히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순간은 오잖아. 네. 사연자분처럼. 보통 현자 타임이 연애를 해보고 나서 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순서가 거꾸로 되지. 이제 처음 실무에 적응해야 돼. 투입되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표님은 33살의 모든 게 처음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연자분의 질문입니다. 뭔 생각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별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뭐 보편적으로 뭐 경험이 있으시겠죠라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 그래요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별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분 말씀처럼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또 그분한테 따져볼 건 아닌데 네. 자연스럽게 굳이 먼저 생각해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이분이 본인이 굉장히 외모나 이런 게 전혀 어디서 가도 별로 꿀리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시니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저도 이분 나이 정도 때면은 아마 궁금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아쉽게 이게 연이 잘 안 닿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그래도 우리 예전 사마천님처럼 네.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딱히 인연이 좀 잘 안 맞는 기회가 안 맞는 뭔가 이렇게 탁 더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보니까 만남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기도 했는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사귀어서 뭐 하나. 그렇죠. 끝이 뻔히 보이는데 사귄다는 게 뭔가 그렇죠. 이런 평상시에 현자 타임 상태가 지속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캐릭터일 가능성도 보이고 저는 33살의 모든 게 처음이에요라고 말하는 여성이 제 눈앞에 있다면 솔직히 난 이건 케바케라.
저도 모르겠어요. 케바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 음.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 사람의 결, 이 사람의 그 안에 이 사람의 외모도 한 요소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왜 그랬지? 사연이 있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뭐 누구한테는 그런 순간에 어떤 순간에 의해서 누구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 연애 상대가 되는 남자한테 여성이 모쏠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불편함일까요? 그거는 이제 아주 그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죠. 옛날 그 아메리칸 뷰티에 네. 케빈 스페이시가 딸내미 친구가 본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섹스 순간에 직전까지 가죠. 가다가 그 친구가 음.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팍 진짜 현자 타임이 오잖아요. 더 처음이라면 더 좋은 어떤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거기서 관계를 멈추는데 갑자기 젠틀맨이 되죠. 네.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빵 맞아놓고는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감각은 저는 사실 없는데 보통 이렇게들은 말씀하시죠. 누군가의 처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계속 그 어쨌든 1, 2, 3, 4, 5, 6, 7, 8, 90 뭐 있으면 그중에 처음은 계속 생각날 테니. 근데 그 부담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부담이 왜 생기냐를 보면 마치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마치 그게 특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 사실. 특권도 특권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격언처럼 하는 얘기 중에서 눈길 함부로 밟지 말라고 네가 걷는 길이 다음 사람이 걷는 길이라 잘못 걸으면 안 된다. 뭐 땅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스탠다드가 되는 그 부담스러움이 아닐까요? 내가 표준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아마 그것도 있겠죠. 너무 큰 자기가 앞으로의 사람의 미래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기가 누군가의 큰 어떤 의미로든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되게 막연한데 괜히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전 사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있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밀한 관계가 아니면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이분 사연자분만 머릿속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드는 생각인 건데 글쎄요. 저는 33살인데 처음이다 여자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처음이다라는 거와 남자가 처음이다라는 게 좀 다른가? 달라요. 달라? 현실적으로는 다르잖아. 현실적으로 다른가? 예. 내가 늙어서 잘 몰라. 빨리 말해봐. 남자가 33살까지 안 해봤다 혹은 못 해봤다. 그럼 걔는 문제가 있는 애고 뭔가 그 남성들 사이에 저는 생물학적인 차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패배한 거지. 일종의 그 레이스에서 패배한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미국의 영화 중에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아시죠? 그 영화. 그 영화도 바로 40살까지 그 못 해본 성취가 없는 그 루저 상태인 그거를 놀리는 영화잖아. 제목 자체가. 그게 컨셉인 영화잖아요. 남자든 그렇죠. 근데 여성의 경우는 같은 여성끼리도 그런 게 있겠죠? 있어요. 있겠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40살까지 혹은 33살까지 못 해본 남자는 시호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본능적인 차원에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전 싫어요. 그죠? 약간 어떤 면에서 싫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잖아.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옳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생물학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섹스라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본능을 합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33살이던 혹은 23살이던 어쨌든 이 여성이 성경험이 없는데 내가 처음이다. 그거는 솔직히 많은 남자들에게 차지하는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섹스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런 스킨십은 차치하고 연애만을 볼 때 주변에 이렇게 요 나이랑 비슷한 때까지 모쏠이었던 분들 뭐 건너서도 있고 저가 만났던 아는 이제 여자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연애의 경우 진짜 이렇게 일천하든지 아니면은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잠깐 사귀어봐서 거의 없다시피와 비슷한 분, 그걸 모태솔로인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연애 경험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본 바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글이나 책으로 아니면 테레비로 연애를 배워서 이상하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뭔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 연애를 했을 때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게 높아져 있고 그리고 갈등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왜 갈등 상황도 우리도 어릴 때 친구랑 자꾸 부딪혀 봐야지 어떻게 그걸 풀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친구랑 또
연애 상대와의 또 갈등도 다르잖아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별거 아닌데 너무 화를 낸다든지 별거 아닌데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한다든지 심각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차에 의해서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사실은 경험이 없다. 연애 경험, 섹스는 차치하고 네, 연애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드는 부담 중에 태반은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이 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척하면 딱 하고 넘어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수 서로 있는 부분도 아는데.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혹시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자기의 문제 혹은 자기의 고민, 뭐 자기의 어떤 약간의 애로 사항 정도로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분과 사귀게 되면 이걸 좀 물론 일단 방법은 일단 둘째치고요. 일단 결과만 놓자 보면 그게 이제 우리의 애로 사항이 돼야지. 그렇지. 우리의 문제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걸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서.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면 이게 사실 경험이 없다라고 치는 게 되게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다른 식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왜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 네.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성격적으로 뭐 취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중에 하나로 보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파트너를 만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결국 그거를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그가 뭐 좋든 그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나의 취향을 좋아해 주던 안 좋아해 주던 간에 그걸 포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결국은 파트너가 되느냐 여부에서 많은 기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좋아하는 분이 만약에 네. 아 그러냐 했을 때 이분을 다정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부분 아 약간 이 부분이 나랑 경험차가 있으니 그걸 감안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거나 아 이게 이분이 경험이 없어서 이게 나랑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럴 때 뭔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난 그런 관계를 내가 무슨 그렇게 아주 막 한참 20대 초반에 10대 후 그때 해봤던 걸 또 해야 되나 싶지 않다 이런 것일 수 있으니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춰가는 게 그래야지만이 이분이 상대방도 나를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런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반대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를 좀 이렇게 그럼 왜 아까 케빈 스페이시처럼 네. 아 우린 그럼 좀 아닌 걸로 그럴 수도 있고 라고 한다든가 근데 그러면 그건 아닌 거야 그냥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지만 그분과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어떤 문제로서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분과 내가 드디어 꽁짝이 맞는 거지. 그게 단순히 이제 지금 어떤 연애 경험만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특별해 보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즘 효린의 민박 보다 보니 느낀 건데 어떤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온몸에 문신 있는 여자라고 쳐보자고요. 효리처럼.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인 거지. 그렇지. 극혐 이럴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그거를 포용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나 왠지 처음에는 뭐 긴팔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 근데 이거를 왠지 옛날에는 어렸을 땐 좋아서 했는데 이게 왠지 좀 그러네요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데 결국 그분 이상순 씨처럼 네. 그것이 포용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야 파트너가 되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파트너끼리 만났을 때 각자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것이 다 우리 문제가 되어서 서로가 그걸 포용하느냐의 문제다 보니까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치환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그 문제만 꼭 집어 말하자면 아까처럼 네. 그런 어떤 선입견이 생길 수는 있어요. 뭔가 뭐 재미가 없겠거나 아 그럼 나 왠지 이 사람과 안 맞겠거나 힘들겠거나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곤란해 하신다거나 뭐 부담스러워 하신다거나 내가 처음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맞는 거야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은 이게 우리 문제가 되는 걸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귀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고 네. 그죠. 까보자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이 연애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두 분의 연애가 됐을 때 사연자분이 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래서 연애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감정 지금까지 못 느껴본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확률로는 이 여자 완전 순진하고 연애 처음이네 이런 걸 또 남자가 인지하고 이용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다가 그냥 아주 나쁜 기억만 남기고 33해 만에 드디어 연애란 걸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본인에게 평생 지루지 않을 데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사귀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네. 얘기하자면
이게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이것은 사귀는 관계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 타인과 타인이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쟁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 성격이 뭐 불같던 뭐 몸에 문신이 있던 경험이 많던 있던 적던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돌싱이든 갔다 왔던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게 어떤 애정의 척도인 것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끌어안는 건 또 그 사람의 어떤 성정에 따른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건 다 포용하자면 문신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모든 건 다 포용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배운 여자 싫다든가 우리 아버지처럼 모든 건 다 포용하지만 하지만 나보다 예쁘면 키 큰 여자 괜찮으셨잖아요. 싫다. 이거 진짜 흔하잖아. 키 너무 큰 여자 싫다. 다 좋은데 키가 너무 큰 건 싫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난 마른 사람이 싫다든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 문제의 하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부딪혀서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우연히 좋아하게 된 난 키 큰 여자 싫어하는데 키 큰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그 여자 키 큰 줄 몰랐어.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버스 옆에 앉았었는데 나는 똑같아. 앉은 키가 똑같아서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마침 또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해. 저 지금 내려요 이러는 거야. 근데 같이 버스 카드 찍으려고 내렸는데 나보다 키가 커. 김연경 선수야. 근데 그럼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니까. 아니 김연경 선수면 진짜 잘하겠다. 절대 따기는 맞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배구 황제. 그럼 바로 고막 파열이지. 그렇죠. 안구적절 고막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 눈 하나 빠지고. 맞습니다. 눈 하나 빠지고요. 네. 그런 거죠. 그럴 때 항상 그 만화에선 눈에 스프링 달려 있잖아요. 다시 넣어 그러면 이렇게 뿅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이제 같이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하는 자세가 내가 봤을 땐 그게 뭐 남자로 치면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이 흔히 말하는 다정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니까 그거는 어쨌든 혼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거까지 일단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사귀게 됐다라고 칠 때 뭐 이걸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일단 모르겠는데 사귄다고 치면은 사연자분께서 그러면은 밝히는 걸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그래도 이제 딱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굳이 더 본질적인 문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숨긴다고 모르는 게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 사실 티 나거든. 아니 뭐 이런 거나 저런 거나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가 우리의 문제를 만들려는 이유는 본인이 사연을 보낼 정도로 고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우리한테 사연 보낼 정도 고민이라기보단 어떡하지 정도로 고민이시라면 굳이 그런 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왈가왈부라는 건 어떤 뜻으로? 그 내가 경험이 많다 적다라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만나시면 된다는 거지. 난 사실 그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이분처럼 약간 고민이다. 뭐 어쩔까 저쩔까 이런 고민이라면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자는 쪽으로 가려는 게 이제 그다음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방법적으로 얘기해 보면 키스가 됐든 연애가 됐든 그거 처음 해보면 서투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티 나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해봤고 당신하고도 하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하니 그냥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지. 블러핑을 왜 하냐 이거지. 그냥 블러핑 하지 말라니까. 그냥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이면.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속이는 건 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목석이 아닌 한. 그리고 난 섹스도 그래. 섹스의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 이럴 거예요. 뭐 이거 사람들 되게 좋은 것처럼 호들갑 떨던데. 뭐야 이게 아프기만 하고 점점점 이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 아시겠지. 뭐 근데 섹스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 말씀하시다시피 좀 경험이 부족한 애 정도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근데 굳이 그러니까 이상한 트러블 상황에서 어떤 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미숙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굳이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차는 안 한다고 보는데 남자들이.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섹스는 못 해봤다. 뭐 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연애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키스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얘기를 그 남자가 먼저 묻거나 하지 않는 한 굳이 뭐 자고백을 하듯이 잠깐 앉아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몇 명이랑 만나봤는지도 얘기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양자 그 중간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가 옛날에 건가요? 누구랑 사귀었는데 뭐 이런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스펙이 어땠고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걔가 나를 밤에는 뭐 뭘로 차로 태워다 주고요. 뭐 그 집이 건물이 한 8개였는데 6천억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지내다가 이 사람이 미숙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미숙한지 그걸 그렇게 분석적으로 굳이.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는 별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럴 수 있지.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냥 계속 고민을 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근데 고민을 고민할 수도 있는 거는 이건 진짜 이해 가요. 이해는 되죠. 너무 돼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고민의 한편으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연애 관계에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약자인 것처럼 경험이 일천하거나 그럼 왠지 억울. 약한 약자 억울 내가 왠지 좀 뭔가 이렇게 왠지 좀 접히고 들어가야만 할 접히고 것 들어가는 같은. 내가 없어서 왜 남자는 확실히 이런 공포가 있거든요. 특히 어릴 때. 뭐 그런 거 그치 있잖아요. 어릴 때 있지. 그러니까 뭔가 여자를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처녀 찾고. 망가에서 나오듯이 막 가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 그 여자들이 막 눈물 콧물 다 막 쏟으면서 황홀의 경치를 보았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화생방에 눈물 콧물 왜 흘려. 그랬는데 방 안에 아주 많은 액체가 이렇게 묻어있고 나중에 근데 실상은 갑자기 저기 그 말죽거리 장사처럼 그래 우리 대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이러다가 내 이름이 나와 거기서. 그러다가 우리 대선이 처음이구나. 괜찮아? 여기 만져봐. 이러면서. 대표님 대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대표님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저를 허락받지 않고 캐스팅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자존심적으로 약간 상처를 받긴 하죠. 뭔가 미숙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황홀경으로 보내지 보통 못하고 또 남자가 리딩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맨박스기도 한데 나 진짜 상처받았어. 나 첫 경험 때 자존심 살해당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그 사회에서 뭔가 각자가 이제 그 경험 없을 때 상상한 건데 막상 우리가 알지만 그 내밀한 관계에서 그런 걸 다 그 막상 까디주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까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이제 키스하고 지내다 보면 사실 경험이 일천하고 없고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그걸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그럼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네, 돼요. 맞아요. 이거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 좀 해봤구나 이러면서. 아니면은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과하게 좋아한다든지. 그렇지요. 내가 처음이야? 진짜야? 이러면 좋아하는 남자들 그러면 있죠. 이상한 사람. 이상한 그러면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연자분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탈출 정복의 버튼 눌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왠지 아니, 근데 그 나도 솔직히- 몰랐던 재미 그 어떤 좋음이 이 생소할 수 있어 남자가 흔히 말한 자기도 그럼 모르고 같이 이런 것도 해볼까? 그게 이런 게 나쁜 건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나 한 번도 성경험이 없는 흔히 말하는 뭐 처녀랑 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내가 없지만 아니, 이게 대표님, 이런 근데 거야? 라고 생각해볼 수 잠깐만 있지. 내가 딴지 걸게. 그건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옳고 그름이 없는 차원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좀 근데 그게- 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지. 그냥 거기에 윤리적 당위가 들어와가지고 여자는 모름지게 그래야 돼. 요게 옳지 집착하는 않은 거지. 남자들이 정치. 있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그걸- 않은 거지. 그거를 선호해서 그것을 자기의 그 선호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그건 가치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처녀랑 만나야 돼. 어린 지가 여자랑 오스카 만나야 와일드야? 돼.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본능의 있는데 차원에선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일단 그 이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 남자랑 대화하면서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건 이게 진짜 남녀로 만나서는 또 달라. 몰라요. 이게 사람으로 아는 거랑 맞아. 이성은 또 달라.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좋게 케어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오픈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좋게 지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오픈 안 했는데 그 문제와는 하등 상관없이 딴 거에서 트러블 생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서투르거나 혹은 처음이라는 거 알게 됐을 때 처음이라거나 서투르다는 이유로 좀 심드렁해지거나 너무 짜증을 내거나 하면 그것도 저는 아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경험이 완전히 성경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험이 완전히 딱 그 레벨인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거든요. 뭐 그렇죠. 예,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좀 더 고수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 맞춰가고 이끌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맞춰갈 의지가 없으면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귀찮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두 가지고 하나는 뭐 만족을 못 시켜서 왠지 미안한데 다른 여자들은 되게 잘하나 다른 남자들은 되게 잘하나 이런 생각 혹은 그 반대 결국 이게 다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어차피
맞춰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남자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이고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이분이 지금 본인 고민 중에서 지금 모태솔로 어쩌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됐고 상대방만 보시면 된다. 상대방만 보시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진지하고 다정하게 어떤 얘기를 해나가면서 즐거운 연애를 해나갈 것인가만 보고 내가 만족을 못 시켜? 혹은 걔가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분의 태도에서 충분히 본인이 어떤 못소리고 아니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분과 사귀어도 되는 것인 거고 그게 보일 거라는 거죠. 내 보기에는. 이게 이런 관계나 좀 접촉 이런 거 말고 차치하고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뭘 해도. 어디 하다못해 남산타워를 간다 해도 애인이랑 처음 가보는 거고 돈가스를 먹어도 애인이랑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일상이 처음이 되잖아. 그래서 되게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건 모릅니다. 아 그래? 왜? 애인이랑 하는 뭐 재밌잖아요. 아니, 나도 옛날에 연애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이걸 얘랑 같이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고 와 사귀어서 너무 좋았다 다음에 둘 다 좋아해서 사귄 거예요. 근데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있어요. 그건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런 안 좋아하는 연애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연애를 하는 사람이야라기보다는 A와 B가 만났을 때 혹은 A와 C가 만났을 때 계속 달라지죠. 그 둘 사이의 기류 자체가 전혀 다른 정체성이 그럼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와 나와의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와 나와 뭐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보편적인 연애로 접근하시고 이런 고민은 일단 차치하시라. 그래서 그것은 차근차근히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걸 아무 걸로 만드는 순간 이게 흔히 말하는 사회에 있는 되게 옳지 않거나 옳고 그른 문제류로 혹은 수많은 변태들과 수많은 그 어떤 하여간 남자 여자 사이에 뭔가 그런 걸로 비화가 될 수 있는 문제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굳이 그걸 그렇게 토픽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큰 주제로 만들지 마시라. 네. 근데 본인이 고민되면 먼저 오픈하시고 우리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주는 것도 차선책이지만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는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고민 중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말을 어영부영한 것 같은데 좀 더 포커스를 좁혀보자면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픈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과 그냥 연애를 한번 시작해부터 결심을 하시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실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안 맞는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이런 류의 고민하시는 분들 태반이 특히 연애 좀 초부심자시거나 이런 류의 고민이면 그게 나 때문에 내가 못소리라서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라든가 내가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런 그런구나. 거. 혹은 또 반대로 처녀만 밝히는 변태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죠. 좀 자기한테 화살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복권이 꽝인 건 본인 잘못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저희의 몰 주소는 namyegi.com입니다. 남얘기.com. 자, 두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이분은 남성분이세요. 자, 이분은 두고두고 문득문득 제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네 분의 중학교 동창이 있어요. 사연자분까지 포함된 거죠. 각자의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이후로 엄청나게 친해진 분들이라 그래요. 함께 사춘기, 입시, 군대, 취직, 결혼, 육아까지 겪어가면서 다들 그렇듯이 함께 울고 웃고 주먹 다짐도 하고 다들 그런가요, 대표님? 울고 웃고 저 어릴 때면 그럴 수 있죠. 주먹 다짐 해보셨어요? 이렇게 친한 분들이랑?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죽거리 잔혹사처럼은 싸울 수가 없어요. 친한 그렇게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경찰서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찰서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얼굴 한 대씩 돌아가면서 때리고 이게 주먹 다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술 취하면 늘 전화해서 불러대 징징대고 부인들에게 핑계댈 때 맨날 이리저리 팔아먹어서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 친구들인 뭐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자된 입장으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네요. 이런 남편 친구 정말 싫어. 그럴까요? 정말 이분들의 싫어요. 가족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2년여 전에 발생했다 그래요. 친구들 중 한 분이 디자인을 전공해서 착실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중이었대요.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사내 분위기에 지쳐서 개인 사업으로 전환을 했대요. 사장님이 되신 거죠. 네. 을 회사가 된 거죠. 뭐 혼자 이렇게. 결제는 갑 회사에서 돈을 제때 안 주는 게. 마감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는데 겉으로는 키 크고 호감형이고 허당기도 있고 성격도 좋아서 주위 사람들도 많대요. 두루두루 친한 그런 친구인데 실제로는 좀 소심하고 상처도 잘 받는 그런 성격이래요. 이제 삶에 지쳐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셨다 그래요. 친한 친구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연자분께서는 새로 작은 회사에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한창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는데 새로 입사한 회사의 로고가 좀 올드한 느낌이었고 친구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있으니 친구한테 일도 주고 자기도 이제 공도 세우면 좋잖아. 그런 마음에 회사 로고 변경안을 올렸대요. 친구도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디자인을 해주기로 했고 아무튼 사연자분도 이때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가격을 많이 쳐주진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대충 고맙다고 하고 결제를 위해 올린 것으로 일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몇 달 뒤에 친구가 한창 술을 마시다가 니네 회사 왜 돈을 안 주냐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연자는 그 건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로고 건에 대해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회사 결제는 정말 칼 같다. 네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 각자 확인해 보자는 식으로 좋게 마무리를 했대요. 실제로 회사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는 해요. 사연자분은.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친구분이 사연자의 친구분이죠. 진짜로 돈이 안 들어왔다면서 넌 내가 결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아는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라면서 화를 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몇 달 뒤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안 알아보신 거예요? 예. 안 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좀 실수를 하신 거지. 회사가 그 말씀하신 중간에 이제 빠진 내용 보면 회사가 원체 그런 건 칼 같고 뭐 묘금 밀린 적도 없고 작지만 또 중견하게 이제 튼실한 실한 기업이라서 그런 거에서 회사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회사만 다니셨구나. 우리처럼 프리랜서를 하시면 돈은 꽂히는 순간 꽂히는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주는 꽂혀야 순간 꽂히는 거지. 주는 순간 주는 거고 받아야 받는 거지. 준다 받는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같이 대거리를 아니 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대거리를 하다가 다음 날 이상하다. 2번이나 이랬으니까 친구가. 그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누락이 돼 있었던 아니 거예요. 이걸 진작하시지. 이걸 왜 이렇게. 뭐 듣기로는 결제권들 사이에 끼어서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 바로 결제를 확인하고 이제 결제가 된 거죠. 드디어 전화해서 사과를 했는데 친구는 기분을 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죠. 이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친구분 되게 어렵게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를. 성격이 그렇다고 하니. 근데 문제는 기분을 이 친구분께서 오랫동안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사연자분 계속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약간 언제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 하냐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데 그 눈치 보이다 보면 또 짜증나잖아 사람이.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 해라. 너 왜 그렇게 그러냐 이러면서 언성을 높였고 결국 이제 둘 다 강아지와 송아지를 소환을 하다가 예, 다시는 야 그래 얼굴 보지 말자. 그래 나도 안 본다 이렇게 얼굴 보지 않기로 하고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른 두 친구들한테도 이제 화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나랑 그 친구랑 문제니까 니네랑 문제가 없으니까 니네끼리 만날 때는 앞으로는 다 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 네. 그랬대요. 이제 결국은 사연자가 잘못은 했고 미안해 해야 하긴 하는데 그런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는 친구에게 역으로 화가 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하고도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됐대요. 그 이후로. 그렇게 1년이 지났더니 이제 찾아본 거죠.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마음이. 친구는 이사를 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친구의 아내도 연락을 안 받아주는 상태고
결국 사연자는 자기 때문에 원래 있던 다른 친구들과도 또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닌가. 얘 우울증 있었다 그랬는데 이건 괜찮나. 걱정이 태산인 거죠. 자꾸 생각날 거 아니야. 이제 남은 행동은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연자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모르겠다 그거는. 아니 이분도 성인인데 음. 부모님을 찾아가서 괜찮아. 이건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두 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건 투머치다. 그거는 걔가 과하다. 애도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치. 본인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 말씀을 하세요. 이 네 분의 친구들 사이에 특정한 기류와 관계가 있겠죠 분명히 뭐 고유한. 그렇겠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는 진짜 녀석을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이거 그냥 궁금증인데요. 회사가 정말 순수한 실수로 결제를 안 했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신입이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약간 눈탱이 칠라고 흔히 말하는 그랬을까?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 약간은. 이게 칼같이 결제는 안 해줘도 끝까지 안 주려고 정말 그랬을까?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주는데 좀 좀 굳이 그냥 아는 친구인데 돈 굳으면 좀 좋잖아. 뭐 이런 아니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렇구나. 이게 저기 프리랜서로 살면 이런 일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 그래놓고 나중에 이런 그래? 미안해. 그러네. 하고는 사실은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줄 돈이라 그래도 유야무야 딜레이 할수록 이득일 수 있고. 저는 그런 비슷하게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죠. 그랬어? 도리어 화내는 갑들도 많다고. 그쵸. 내가 뭐 안 주려고 그런 줄 아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맞아요. 미루고. 그리고 이분이 왜 이제 얘기해도 딱 이틀 전에만 먼저 전화하지. 그때 돈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결제 그 행정이 이러면 다 다음 달로 빌리는데 어떡하지? 일단 이제 정말? 친구 사이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건 추측입니다만 네. 아마 이분은 회사 생활 좀 회사에서 내부자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친구는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보기에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 갔지만 네. 그럼 이제 이분의 경험상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에요 그냥. 네. 우리 같은 경험을 많이 우리 좀 했을 것 같아. 그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거. 근데 친구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겠지. 그렇게까지는. 근데 서로의 경험차가 다르니까 좀 약간 역정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시나리오 써달라. 시나리오가 평균 고료가 뭐 얼만데 한 몇천만 원 받는데 일단 우리 아는 사이니까 일단 앞에 조금 아이디어만 조금 러프하게 해가지고 한 500 갑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500을 다 주느냐? 전 내가 200 주고 하면서 점점 원래 몇천만 원짜리 시나리오가 그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예능 이쪽에 프리랜서들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3천만 원 받다가 500만 원 수락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자기 평소 실력 발휘에 6분의 1만 투입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 맞아. 디자인도 결국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네임밸류가 있고 자기 커리어가 있는데 디자인도 하다 보면 자기 실력 다 발휘하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다 투입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회사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회사는 월급이 계속 나오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기획팀이 있어요. 모든 회사에는. 기획부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획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기획부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야, 나 기획서 또 까였다? 이러면서 저한테 투덜투덜거리면 약간 나 황당하거든. 까인다고 해서 월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안 까이고 통과돼서 그게 결국 상품화가 돼서 수익까지 올해 내에 돌아왔을 때 성과금이 있는 거지. 아니면 승진의 기회가 있든지. 그렇죠. 회사에서 식사비 나오고 뭐 나오고 어쨌든 회사 내에서 출퇴근만 해도 어쨌든 월급이 나오는 게 회사예요.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루면 더 좋은 거죠. 프리랜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프리랜서는 기획이라고 하면 그 기획을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돼서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일정량의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원들이 잘 모르는 게 정작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셨을 때 회사원들이 굉장히 놀라거든요. 막연하게 상상은 했지만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프리랜서는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자비예요. 그렇죠. 회사원은 본인이 쓰는 전기, 공간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건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체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채택이 안 돼도 그림을 그린 노동이 계산돼서 그게 폐기돼도 월급의 형태로 남는데 이것이 팔리는데 성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 예를 들어서 얘가 한 2달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결국 채택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데 실패하잖아요. 돈 줄 사람이 내 거를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럼 그 2달간의 노동이 사라져요. 이 분은 결과를 만들어서 냈는데 사실상 자기 1인 회사, 2인 회사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당연히 짜증난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끼리 막 이런 사람들끼리 열정 노동을 당연시하는 상황을 겪으면 화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지금 이분 친구분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에 자원과 비용까지 들어갔잖아. 이거 더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어렵게 얘기했는데 또 몇 달을 흘렀다라는 건 본인은 몰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이 큰 실수한 게 맞아요. 이거 신경을 아예 안 쓰신 거잖아요. 거기서 몇 달이 흘렀다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본인이 아무리 회사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회사를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챙겼었어야죠. 그거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급까지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거. 근데 너무 회사의 어떤 파트로서 난 내 할 일 다 했고 우리 회사는 당연히 줄 거니까 틀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좀 그 미숙했고 근데 그것이 더욱이 친구에게 그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어렵게 친구가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몇 달 사이에 당연히 갔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면은 그건 이미 좀 내 생각에는 이분이 좀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본인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사람마다 성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술 먹고 뭐 에새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풀 수도 있지만 이분이 약간 섬세하시고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 그 예술적인 그런 걸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몇 개월이나 걸렸다는 얘기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성격이란 얘기지. 그럴수록 쌓이는 건 더 많다고. 그런가 섬세하신 분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고 그 와중에서 또 다시 한번 또 그 이후에도 몇 달이 또 걸리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데다가 친구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렇게 뭐 그 좀 넘어가 주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수를 너무 크게 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세상을 우리 살면서 진짜 구차한 게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받을 돈인데도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 구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이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거를 또 2번이나 하게 됐으니. 게다가 물론 이분의 심정은 이해해요.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친구가 쉽게 화를 안 풀리니까 역정이 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친구 그 사람이 화가 풀리는 건 스타일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술 한 잔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내 마음에 남아서 자기도 이게 안 풀려가지고 나도 용서해주고 싶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좀 내가 실수했으니 그만 풀려고 하시면 그분에게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럼 바로 다음날 전화해서 이랬을 거예요. 돈 줘. 여보세요도 안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며 그리고 본인 친구의 그 사연자분은 자기 바로 이 친구의 성격을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오래 친해서 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대표님 말이 맞아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원래 원칙상으로는 내가 실수를 했다면 상대방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야 돼요. 그럼요. 내가 짜증나더라도. 그리고 용서는요. 원할 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 실수를 본인 스스로 타자화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잠깐 딴 데로 빠지자면 독일 사람들은 나치를 완전히 타자화시켰어요. 독일 사람 스스로 나치는 개새끼예요. 야 같은 독일 사람이지만 걔들은 완전 쌍놈이야. 그러니까 영화에서 저렇게 죽어도 돼. 뭐 미국 영화에서 독일 애들 또 죽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못해서 지금 이런 동아시아의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타자화를 시켜서 그건 전쟁 범죄였다. 미안하다. 그때는 우리가 그랬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독일은 쿨하게 넘어갔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쿨하게 어쨌든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 어떤 몰아피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우리는 진짜 전쟁 범죄죠. 자기 나라를 위해 애국자인데. 그래서 히틀러를 모든 사람을 선동시키고 악마로 만들 수 있는 대악마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죠. 히틀러를. 우리도 히틀러의 피해자였다라는 등식을 그치. 완성하기 히틀러에게 위해서. 선동당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렇게 자기 잘못을 타자해서 야 진짜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걔는 진짜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역정나는 이유는 그게 아직 완벽하게 타자화가 못 돼서 그래요. 내 실수를 객관화하지 못해가지고 막상 사과를 하는데 또 이게 내 잘못인데 자꾸 내 잘못을 들추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내 잘못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친구라서 그냥 좀 편하게 해도 된다는 그 나이브한 마음. 그 마음을 히틀러로 만들었어야지. 이게 이분의 태도가 지금 위안부 얘기하면 짜증내는 일본 총리의 태도잖아. 아니 내가 한일협정 했고 얼마나 더 또 얼마나 더 돈도 줬잖아 이러면서. 아니 그거 말고 그때는 위안부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징용자들이 또 범죄 그 피해자 새로 그때 얘기 안 했더니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다 어쨌든 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 퉁이야 퉁 이러면서. 사실 이분의 태도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조금 타자화시켜서 정말 그건 잘못했다. 지금 다시 얘기해도 미안하다. 그때 다시 얘기해도 미안하다. 이렇게 솔직히 그걸 쉬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할 어렵지 민망하고 언제든지 죽일 놈이 될 자세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셨어야 돼.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본 총리처럼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사과를 해야 되냐라는 걸 지금 시전하신 거예요. 과거에 고노다마의 고노 총리처럼 하셨으면 딱 깔끔하게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된 거고 문제는 저는 그래서 뭐 윤리적 차원에서 뭐 본인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본인 마음에 달린 거라고 보는 거지. 내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차갑게 얘기하면 사람 관계가 그렇더라고. 그러다가도 보고 그러다가도 맞아요. 안 보는 거고 그러다가 이런 걸로 안 풀려가지고 영영 남남이 될 수도 있으니 근데 이제 본인 마음에 이게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래도 애정하던 친구인데 이대로 보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짐이 생기면 그러면 그 부모님을 찾아가든 뭐든 나는 그건 해도 좋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렇지. 내 마음에 짐이 생겼으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모두 똑같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일주일짜리 상처도 있고 10년짜리 상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깊게 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다른 근데 거니까. 그 친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이 새끼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러니까 나는 커터칼로 찌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 일본도에 맞은 걸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보고 싶어서 지금 내 상처가 이제 아물질 않아서 지금 다 끊었잖아요. 근데 부모님까지 찾아가는 건 전 어떤 의미에 또 폭력이라고 생각해. 그분에 대한. 그게 상처가 아물어서 그분이 마음이 정했을 때 다가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반드시 연결시켜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부를 이제 부모님. 아니 무슨 부모님 찾아가는 게 무슨 그 당장 대면시켜 주십시오. 아니 밀양 성폭행당한 여중생처럼 무슨 가가지고 합의서 써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잘해야지. 그렇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게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그 밀양 성폭행 여중생 성폭행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가서 우리 아들을 대학 가야 되는데 합의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섬세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 맞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가서 잘 말해야지. 제가 근데 이분이 자기 실수를 일단 먼저 타자화를 못하니까 자기 실수를 겸허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섬세하게 가면 이제 내가 그런 전제에서 그러니까 시온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건 난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이렇게 헤어질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사실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마음이 드시면 상관없는데 아까 역정내듯이 그런 정도의 온도가 생기시면 그냥 이렇게 안 보는 사람이 돼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 사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친구분들한테 부처의식도 느끼시는 게 아닐까요? 나 때문에 얘들하고도 끊겼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직이었는데. 아니 근데 다른 친구들도 거기서 그 친구들을 더 케어하려고 중간 다리를 놔준다든가 소식을 궁금해한다든가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좀 이런 생각까지 했어라고 하는데 그냥 되게 옆에서 야 그건 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정도로 끝나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온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그렇게 중요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사귀어온 역사가 길다 뿐이지. 그러면 맞아 그런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맞아. 다른 남은 친구들끼리 잘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지가 수십 년인데 그럼 정말 친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수십 년이 된 것뿐인.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런데 느낌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까지의 친구들
사연자의 친구분 3명과 의절하고 쭉 사셔도 되고 맞아. 잘못되지만 않는다면 이 세 분은 세 분대로 뭐 자주 소주 한잔 하면서 사셔도 되는데 행복하게. 문제는 사연자분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못 견디고 이 견디는 게 잘 안 되니까 이 무거운 마음이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주신 거잖아요, 사연을.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의절한 상태로 나이를 먹어가는 건 불편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네.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그 친구분은 지금 편할 수도 있거든요. 드디어.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진짜 무겁다면은 가장 섬세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타자화시켜서 그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걔가 10번 절하라 그러면 10번 절할 각오가 되시면 부모님을 찾아가시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세요.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 내가 또 그렇게까지 또 걔가 뭐 기람기고 이래야 되냐 뭐 이래 싶으면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근데 그걸 갖고 부채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때 실수했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물론 그런 관계가 한 친구가 떨어져 나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앉아서 그냥 옛날에 걔가 좀 애가 좀 그랬어 뭐 이런 하는 게 얼핏 보면 되게 비린내 나는 약간 좀 그런 씁쓸한 뒷맛 씁쓸한 어른의 뭔가 그런 사정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사는 게 그런 건데. 그건 그래요. 거기서 왜냐면 이쯤 됐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분이 피해를 보시고 지금 안 좋은 상태이신 건 맞지만 그분도 어쨌든 이 관계에서 너무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이 이너서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 있다면 그분도 뭔가 시도해 볼 수는 있다는 거지. 물론 그분이 시도 안 했다고 그분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분은 자기 마음이 안 풀렸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각자 마음에서 이 관계를 생각하는 온도나 느낌자가 모두가 다른 거잖아요. 나는 100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 70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채감이 들어서 못 견디겠으면 하세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또 만나서 또 뭐 석고대죄라 그랬더니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래버릴 거 이럴 것 같으면 나 아직도 안 풀렸어?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이렇게 석고대죄 살라고. 할 수 있는데 석고대죄 하고 있는데 7시간째 계속 석고대죄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풀리신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하시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각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지 왜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베 수상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아베 수상 얘기가 물론 아베가 자기는 이제 전임자부터 계속 이 사람이 아베가 일제시대부터 계속 총리하던 사람 아니니까. 생각만 해도 무서워. 갑자기 총리 됐는데 그분 입장에서 자꾸 저쪽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약간 그게 뭐 어떤 뒤가 따가워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뭔가 자기 기준에서는 뭔가 고노다마 이후에 뭔가 해결됐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섬세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얘기처럼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보는 아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는 판단하셔야 돼. 이제 어른이라면 그 정도는 판단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나의 실수지만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다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제가 맞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인간이. 모든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놔야 돼. 그게 나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해야지. 단 놓을 때 핑계를 남에게 전까진 마라. 그렇지. 나는 여기까지는 인간이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다. 근데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 같다. 나의 실수로 잃었다 사람을. 그리고 그 나의 실수였다는 그거는 인정하는 게 공정한 거지.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그 새끼가 속이 좁은 거지. 이 새끼가 남자 새끼 이렇게 그런 말 돌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꼰대 되는 거야. 흔히 말하는 일본 아베 수상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돈은 돈대로 받아 처먹고 뭘 자꾸 캐내가지고 새로 본 적도 없는 걸 자꾸 캐가지고 자꾸 그게 언제적 일인데 물고 늘어져. 이러는 거 아니야. 책임을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자꾸 전가해서 본인의 기분이 편해지는 거 있지. 이걸 꼰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어른 아니에요. 이걸 꼰대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나이가 권력인 사회에서 이거를 나이 든 사람들, 선배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꼰대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꼰대 전형이거든. 이거 뭐 남자가 이렇게 속이 좁냐. 여자가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가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97년인가요? 그럼 이제 45년 해방 후에 거의 40년, 네. 40년, 50년 가까이 네. 걸린 문제인데 그 걔네 기준에서는 짜증내는 꼰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 본 적도 없는 문제를 캐내가지고 뭐 반백년이 지나서. 반백년 지나가지고 위안부 우리가 끌고 갔어?
그러니까 다 같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한다 딱 그거잖아. 돈 벌러 거기 가지 말지. 가지 말지. 이런 식이라는 야, 일본 여자들도 갔어. 뭐 이러면서. 걔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꼰대 진짜로. 언어예요. 이게 꼰대 언어야, 진짜. 맞아. 근데 걔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그 어떤 실리적이고 피곤하고 여러 문제, 우리가 그 어떤 정치적으로 워딩의 문제, 자기 지지 기반의 문제 뭐 알겠어. 근데 내가 그걸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해의 문제입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용납은 안 되지.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봐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푸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베처럼 굴 것인지 아니면 그 독일의 그 폴란드 묘지 가서 무릎을 꿇으셨던 그분 누구죠? 네. 독일 총리 기억 안 나나? 어쨌든 독일 총리처럼 폴란드 그 묘지 가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 총리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건지 일본도 지금처럼 행동하기로 노선을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만약에 저는 부모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은 잘해야 돼. 부모님한테 기술적으로 가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시시콜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이 나이 먹고 그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 대까지 알 정도면 되게 어릴 때부터 친하니까 아이고 뭐 아들처럼 대하고 뭐 이런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래야 돼. 아이고 해외에 오래 있다 오니까 얘가 이사를 가고 연락처도 바뀌었네요. 아니지. 식으로 그런 아니야. 거짓말을 그러면 안 돼. 해.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 이러면 안 당연하지. 돼? 왜 나는- 거짓말? 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 아니 걱정시켜드리면 안 되잖아. 나는 그러니까 굳이 싸웠다 연락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굳이 관계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기가 난 안 하는 게 나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거짓말 안 하고. 어차피 집 알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어머니 내가 이 근처에 외근 나왔다가 들렸다. 근데 나 요새 애가 일이 바쁜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머님 얼굴 보는데 그냥 뭐 안부도 물을 겸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상해. 이상해? 왠지 알아? 너 나중에 왜 연락처 들면은- 모르니? 아니 그게 이럴 아니라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 듣잖아. 음. 좀 섬세한 느낌 모드로 바꾼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런 얘기 듣잖아. 그럼 이게 뭐 뒤캐고 다니나? 그럴까? 우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나한테 직접 뭐 전화 연락도 찾아 못 듣잖아. 모르니까. 집에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 다 고려한 거라니까. 그런 걸까? 나의 아이디어가 제일 아, 이거 좋다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거짓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그럼 말은 어떻게 그거야. 해? 하지 마. 그러니까 욕 처먹을 각오하고 부모님 댁에 가서 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초면도 아니니 어른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솔직히 까는 거지. 아예 더욕먹을 각오까지 해라. 당연하지. 아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폴란드에 친구가- 가서 무릎 꿇은 독일 총리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친구분이 더 기분이 나쁘다면 더 자존심 상한다면 그 욕을 더 먹을 각오를 해라. 마을 각오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갑자기 듣다 보고 처음에는 어이구 이거 뭐 왔냐, 시원한 거 오랜만에 먹어. 왔냐고 왔나 하다가 이러다가 듣고 보니 이 새끼 이 쓰레기인데 여보 이러면서. 김치 꺼내와. 김치 시원한 싸대기 좀 게 맞아. 시원한 게 담겨 있었던 컵으로 그러니까 맞으면서 그럴 각오를 하고 가서 다 풀지 않을 거면 뭐 말로 해서 거짓말로 말고 뭐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남 떠보듯이 의중을 그건 하지 말까요? 이거 다 아니라니까. 아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표님 말이 맞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그 사연자의 친구분 입장에서 너무 불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한번 필터링을 어쨌든 이 부모님과 거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간질이 돼요. 아, 그러니까 뽀록 난다? 무조건 당연하지. 아무리 좋은 것도 말 하나 거치면 이간질이 되는데 녹음기 켜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고 그럴 각오가 아니면 안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결국 대표님의 지금 이 솔루션은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관계 해결에 기미도 있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대로 묻히고 가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정직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도 뭐 아니면 도로 하시라. 그냥 가도 되고 굳이 뭘 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사과라는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그 잘못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되새겨 보시고 적어도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 2번 정도 친구가 술 사면 괜찮을 수 있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는 치명상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 상상력을 조금 더 키우셔서 예를 들어 그거에 본인은 어쨌든 간에 월급이 한 달 정도 밀려도 그동안 받은 월급이 있으니까 좀 저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그 한 달 때문에 전기 애가 굶어 끊기고 죽었어. 그럼요. 애가 쌀 굶어 못 죽었어. 사고. 따뜻한 물 보리물만 먹이다가 애가 굶어 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럼요. 누구한테는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까지 상상력을 넓히셔야죠.
근데 그거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걸 갖고 안 하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랜서가 목을 매다는 금액이 정말 적게는 20만 원, 30만 원에 정말 이게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그게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프리랜서 하면 뭐가 열받냐면요. 아니 그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배려 없으면 이 층간소음 같이 든 거야. 층간소음 하나는 건 시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시끄럽더라도 그 사람이 내려와서 양해 구하고 애가 있으니 저녁에는 안 하겠습니다는 거 뭐 시간 서로 정하고 하면은 소리가 나더라도 아, 몇 시쯤이면 꺼지겠지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참을만 해요. 맞지. 근데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나에 대한 배려 없으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 이유가 이 프리랜서 기준에서는 그 몇 달이나 나를 끌었다는 게 친구인데 몇 달을 2번이나.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폭력을 당한 거지 사실. 나를 업신여기고 사람이라는 걸 우습게 보고 맞아. 그건 본인이 본인 회사 믿는 거랑 내가 너를 믿는 거랑 다르지. 내가 친구 믿는 거랑은. 더군다나 한 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그럼 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 배려 없음이라는 거. 층간소음이다 시끄러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밖에 나가면 더 시끄러워. 왜 근데도 우리가 살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완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 배려하지 않는다. 전혀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취급하지 않는다. 뭐 지가 이렇게 시끄럽거나 말거나. 그깟 또 한 2달 정도 밀렸다고 뭐 죽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것처럼 느꼈대. 본인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 사람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을 계속 듣고 그 계속 연속된 배려 없음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위에층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입장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과를 해야 돼? 그지? 어? 아 그럼 뭐 애들 뭐 어떻게 뭐 그러면 뭐 애를 어떻게 할 묶거나? 거야? 묶거나 어쩔 거야? 사과했잖아. 사과했잖아. 내가 뭐 먹을 거 한 번만 한 것도 아닌데. 뭐 조금 그런다고 내 전화하고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우 유난을 떨어 막 이런. 내가 뭐 죄인이야? 여보 이건 사과의 횟수도 횟수지만 그보다는 태도의 일방성. 그죠? 어떤 그게 이제 들어갔을 거라고. 이건 협의 가능한 문제거든요. 항상. 그 층간소음으로 예를 든 게 어떻게든 협의를 하면 어쨌든 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층 사람이든 위층 사람 성정이 안 좋으면 이게 노답인데. 맞아요. 뭐 매트를 몇 장을 깔아도 그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조금 있어요. 또 너무 섬세하고 이게 예민하신 분이어서 이게 소리가 괴로울 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 이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협의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저가 또 그렇고 또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서로가 역지사지 해야 된다는 건데. 웃냐? 좋냐? 밤마다 시끄럽게 하고 웃냐 웃어? 그런 케이크 쪼가리 하나 사오고 하면 내가 뭐 너나 먹어. 내가 못 써먹은 사람 같아? 뭐 이게 누구 뭐 너야 즐겁겠지. 어? 아니 너야 즐겁겠지.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너야 뭐 매달 월급 꼬박꼬박 타고 몇 달 동안 계속 월급 꼬박꼬박 박히니까 너는 몰랐겠지. 나는 실없는 사람 되고 부인한테도 자기 혹시 나 이번에 좀 돈 필요한데 그 돈 언제쯤 들어와? 친구니까 주겠지. 근데 이분 아까 나 그 생각 들었어. 부인들이 서로 싫어한다며. 그러면 난 그것도 있다. 내 친구인데 그러니까 나의 여자친구가 네. 내 친구를 싫어할 때 그걸 중간에서 변호하는 입장 되게 짜증나거든요. 네 친구들은 왜 그래? 근데 결혼하는 사람 더 좀 그렇잖아. 여자친구도 그런데. 근데 아니 걔가 그런 애가 아니고 근데 그런 애가 아니고 실드 치면서 속으로는 나도 열받아. 그렇지. 한 새끼 좀 눈치 좀 있지. 이 새끼 왜 이럴 때. 작작 좀 하지. 그런데 뭐 그런 경우일 수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사연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표님 한 문장으로 사연자분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두 문장도 괜찮습니다. 아베가 되지 말자. 그리고 될 거면 완벽하게 악당이 되라. 사는 게 그런 거다. 아베도 누군가에게 좋은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욕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할 아베가 이런 쳐죽여도 이건 좀 아니잖아. 단 마음속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까지 말자.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안고 못 가니까. 그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